그럼 처음으로 판낸 놈도 백인이고, 그걸 갖다 연주하는 악기들도 만든 것도 백인이고, 그 악기를 연주하는 규칙을 만든 것도 백인인데, 이게 백인 음악이 아니고 뭐야? 라고 백인이 이런 거 주장한다. 이런 뭐로 말하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전복과 반전의 순간의 첫 번째 제목을 마이너리티의 예술선언이라고 붙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역사학자, 영국의 위대한 역사학자가 있어요. 에릭 홉스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재즈에 대해서 가명으로 재즈 평론가라도 활동한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 그 사람이 재즈에 대해 얘기하면서 굉장히 그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어요. 재즈는 가장 가난한 민중의 일상에서 탄생해서 주류의 문화가 된 극히 보기 드문 첫 번째 예의다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흔히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자들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인류의 예술사가 이끌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못 배우고 못 가진 자의 바로 그런 비참한 어떤 민중의 일상 속에서, 그리고 바로 그 비천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화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메인스트림에 진입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재즈가 그 이전의 예술사에 대한 가장 거대한 전복의 역사를 기술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됐습니다. 1917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지금으로도 약 96년 전인데요. 1917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어떤 사건들이 있을까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서 드디어 로마노프 왕조가 붕괴한 해입니다. 이른바 처음으로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한 해이죠. 그런 점에서 이 해는 굉장히 정말 세계사에 있어서 가장 거대한 전복의 해입니다. 자, 러시아에서는 로마노프 왕조가 붕괴했습니다. 그래서 레닌이 이끄는 볼세비키가 드디어 사회주의 정부를 세우게 됐죠. 또 어떤 일들이 이 해에 일어났을까요? 저에게 있어서 1917년은 한국 최초의 근대적 장편 소설인 이광수의 무정이 출간된 해입니다. 한국에서는 드디어 이광수의 무정에 의해서 이른바 근대 문학의 시대, 대중 소설의 시대가 열린 해예요. 그리고 이 해에 박정희가 탄생했습니다. 근데 이 해에 박정희만 태어났나요? 굉장히 위대한 한국의 예술가 두 사람이 태어난 해이기도 해요. 바로 윤희상과 그리고 가장 위대했지만 가장 불행한 종말을 맞았던 한국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민족음악가인 김순남이 탄생한 해입니다. 그리고 1917년에 드디어 미국의 남부지방의 작은 항구 도시에서 어떤 음반이 한 장 발표되었어요. 그 음반의 주인공은 오리지널 딕시랜드 재즈 밴드라는 연주자들이었어요. 이들이 발표한 이 1917년의 이 음반을 이제 재즈의 역사의 출발점으로 보통 간주를 합니다. 정말 재밌지 않나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해, 박정희가 태어난 해에 해필 그때, 바로 해필 그때 재즈라고 이름 붙여지게 되는 그 첫 번째 음반이 미국 남부 지방의 깡촌 항구 도시에서 출발했어요. 물론 재즈는 이미 그 이전부터 있어 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재즈의 첫 번째 역사의 시점을 알 수가 없냐면 재즈가 지식인이나 지배계급의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배운 자들의 문화였으면 이것들은 꼭 배운 놈들은 뭐 하나 좆도 아닌가 하면서 존나 한 거는 요만큼밖에 했는데 기록은 존나 해놓습니다. 근데 이 무식한 놈들이 한 거는 뭘 어떻게 기록을 할 줄을, 글을 알아야 기록을 하지.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언제 이 문화가 탄생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물질적인 결과가 남은 걸로 간주했을 때 제 17년에 재즈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즈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딱 뭐가 떠오릅니까? 재즈 하면 딱 떠오르는 것. 이거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여긴 정답이 없기 때문에 지 꼴리는 대로 얘기해도 됩니다. 재즈 하면 딱 뭐가 떠올라요? 흑인. 오케이. 흑인이 떠오릅니다. 근데 이걸 좀 은밀하게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흑인은 아니지. 뭐 폴리네시아 군도나 뭐 아프리카 동부 해안의 흑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미국의 흑인. 예. 노예의 신분으로 신대륙으로 끌려와서 했던 바로 그 흑인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떠오르나요? 재즈 하면. 예, 트럼펫. 오케이. 뭐 트럼펫. 색소폰 이런 게 떠오르죠. 이런 악기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금관악기라 그러죠. 이상하게 재즈는 뭔가 하여튼 그런 나팔을 들고 뭐 지랄들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재즈에는 수많은 악기가 쓰일 수 있어요. 재즈에는 지정된 양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에 뭘 지정할 수가 없었어. 우리가 그래 똑같은 연주 음악인데 클래식과 재즈가 뭐가 다르냐? 똑같이 연주하는 음악인데 악기를 가지고. 딱 그 차이는 뭐냐면요.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미국의 뉴욕 필하모니의 상임지휘자가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클래식이라 부르고 있는 이 음악이 클래식이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적절치 않다. 그냥 자기가 볼 때 클래식은 클래식이 아니고 그냥 엄격한 음악이다. 이 번스타인의 정의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엄격하냐? 뭐에 엄격한 거냐? 작곡가가 쏘는 악보대로 지켜주는 게 클래식 음악이라는 거예요. 작곡가가 이거는 제1 바이올린이 연주를 했으면 그것들을 연주를 해야 돼. 근데 그 제1 바이올린 연주하라는 걸 첼로가 연주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혹은 플루트가 연주할 수도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건. 물론 그 와중에도 지휘자나 연주자들은 어떻게든 뭔가 자신만의 새로운 해석을 하고 새로운 것을 집어넣으려고 하지만 그건 이미 작곡가가 정해놓은 그 틀을 벗어나서는 해서는 안 돼. 물론 그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이 여름에는 야외에서 청바지를 입고 연주할 수까지는 봐줄 수 있어. 봐줄 수는 있지만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라고 그랬는데 일렉트릭 기타로 연주하면 절대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 규칙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클래식이라고 부르는 음악의 정의예요. 근데 재즈는 그런 엄격한 규칙이 없어. 악기부터 지 마음대로 해도 되고, 그리고 오늘 똑같은 놈이 똑같은 곡을 오늘 연주하고 내일 저녁에 연주하는데 달라. 그걸 우리는 굉장히 자유로운 예술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전날 연주한 걸 기억 못해서 그런 거예요. 별명을 프레지던트라고 불렸던 유명한 1940년대의 그 색소폰 주자가 있었어요. 레스터 영이라는 흑인 그 색소폰 주자가 있었는데 아직 재즈에 대해서 잘 모르던 그 당시 최고의 메이저 레코드에서는 콜롬비아 레코드에서 사장이 어느 날 술집에서 걔가 연주하는 걸 들은 거야. 야, 저 새끼를 꼬셔서 판을 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몇 년 뒤에나 걔를 만났어. 야, 내가 몇 년 전에 네가 거기서 연주하는 걸 듣는데 죽이더라. 그 판 좀 내자. 그랬더니 그 레스팅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때 연주한 곡을 난 지금 연주할 수 없다. 죄송합니다. 이 간단한 일화에는 재즈에 대한 모든 함축된 의미가 숨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재즈는 정의되고 지시되지 않은 음악이에요. 그게 무슨 숭고한 철학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본래 처음부터 그랬던 거야 그냥. 그런데 그래서 관악기가 재즈의 방금 말씀하신 관악기가 재즈의 상징이기는 하지만 가장 재즈의 본질을 담고 있는 악기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재즈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재즈는 양동이로도 연주할 수 있고 클래식 악기 바이올린 콘트라베이스로도 연주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재즈하면 떠오르는 거 또 뭐 없습니까? 재즈하면 딱 떠오르는 거 너무 벙커스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분위기가. 재즈하면 뭐가 떠올라요? 뉴올리언스. 오케이. 또 즉흥 연주, 폭풍 가창력,
뭐 이런 것들이 다 충분히 다 재즈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여러분이 아무 말이나고 해도 다 재즈예요. 그렇게 해서 재즈는 탄생했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정확히 좀 인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미국의 흑인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조금 은밀하게 보면 어떤 백인 음악학자들은 재즈는 백인의 음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이 개새끼들이 그냥 그런 것까지 그런 것 가지고 네가 다 먹어야 되겠냐라고 하지만 또 걔들의 책을 읽어보면 그럴듯해. 왜 그럴듯하냐면 바로 첫 번째 재즈 음반을 낼 오리지널 딕스랜드 재즈 밴드의 모든 구성원은 다 백인입니다. 다음에 방금 아까 말했죠. 뭐 재즈에 쓰이는 기본적인 악기, 뭐 트럼펫, 색소폰, 뭐 피아노, 베이스, 뭐 등등 이 모든 악기가 흑인이 만들었습니까? 다 백인이 만든 악기예요. 재즈에 쓰인 악기 중에서 진정 흑인이 만든 악기는 벤조 말고는 한 개도 없습니다. 자, 악기도 다 백인이 만들었어. 다음에 악기와 악기가 같이 두 개 이상이 연주될 때는 필연적으로 악기와 악기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룰이 있어야 돼요. 음악적 룰이. 우리가 이걸 화성악이라고 얘기하죠. 그 룰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프리카 서부 해안의 흑인들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백인들이 다 만들었습니다. 그럼 처음으로 판낸 놈도 백인이고 그걸 갖다 연주하는 악기들도 만든 것도 백인이고 그 악기를 연주하는 규칙을 만든 것도 백인인데 이게 백인 음악이 아니고 뭐야? 라고 백인이 이런 거 주장한다. 이런 뭐로 말하겠습니까? 그래 니 똥 굴 때 개새끼야 그러겠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즈는 백인 거가 보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딱 한 개를 얘기하지 않았어. 진짜 이 모든 것보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하나를 사실은 빠뜨렸습니다. 그게 뭔지 이제 곧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미리 결론을 얘기하자면 말이죠. 재즈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음악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 흑인의 음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은밀하게 조금 어폐가 있다. 좀 더 우리가 관용을 가지고 보자면 재즈는 사실은 백인의 음악 문화적 전통 위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음악이다라고 봐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재즈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그런데 뭐 대충 알겠는데 근데 왜 재즈지? 도대체 재즈라는 말이 뭐지? 왜 하필 이렇게 어쨌거나 뭐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음악을 보고 재즈라고 했을까? 재즈라는 말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탄생한 걸까? 좀 의문스럽죠. 왜냐하면 그 비슷한 말이 뭔가 음악과 관련된 그 비슷한 말이 그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도대체 이 JAGG라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어느 놈이 만든지는 몰라요. 어느 놈이 이 말을 처음 쓰는지는 우리는 알 길이 없어. 왜냐면 그 놈이 내가 제일 먼저 쓰느라고 벽이라고 써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제 할 일 없는 백인 학자들이 재즈의 어원은 뭘까를 가지고 또 존나 고민을 했습니다. 온갖 거 다 찾고 막 근데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굳이 이렇게 다 믿거나 말거나 하는 수준으로 이제 헛소리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재즈의 어원들을 딱 살펴보면 재밌는 이제 한 세 가지 설을 이제 만들어내게 돼요. 그 첫 번째는 뭐냐? 재즈라고 하는 것이 Jazz It Up이라는 당시 미국 남부 미시시피 강유역의 흑인 거주지역에 쓰는 흑인들의 어떤 일종의 관용어 은어에서 뭔가 그래서 제일 비슷한 단어를 찾아보니까 저 말이 있더라는 거야. Jazz It Up. Jazz It Up이 도대체 뭔 뜻인지 한국말로 번역해 좀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야? 미국 남부에서 미시시피 대학에서 공부했다. 내 흑형들을 내가 좀 알지. 뭐 특히 언니들 중에서 없나요? 우리가 너무 국수주의적이야 지금. 글로벌하게 삽시다.
솔직히 내가 그 미국 흑인이 아니니까 도대체 저 말을 무슨 뜻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식으로 번역하자면 저런 뜻인 것 같아요. 아, 꼴려. 뭐 좀 약간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뭔가의 자극에 의해 내 속에서 성적 흥분이 인해 이런 뜻이고, 일상적으로 말하면 꼴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Jazz it up. 그 Jazz it up에 이 제스가 어떻게 되다 보니까 S가 G로 바뀌어서 재즈가 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게 제일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고요. 아니야 하고 또 주장하는 또 이상한 놈은 자이브 S에서 나왔다. 자이브가 뭐예요? 여러분 그 스포츠 댄스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자이브 춤 있잖아, 그죠? 이 자이브의 본래 뜻은 뭐냐면요, 창녀라는 뜻이에요. 더 정확히는 흑인 창녀를 자이브라고 합니다. 그럼 S는 뭐 야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자이브 S 하면 흑인 창녀의 매춘 행위를 말합니다. 자이브 S. 그래서 자이브 S가 자스가 됐다라고 주장하는, 또 내가 보면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 뭐 하여튼 뭐 그런 주장하는데 한다는 할 말이 없지. 그래도 이까지는 들어줄 만해. 세 번째 얘기는 진짜 완전 정말 어이가 없는 어원이에요. 세 번째는요, 아니다. 재즈는 찰스에서 나왔다. 찰스는 남자의 이름이잖아요. 실제로 1910년대에 말해서 20년대에 찰스턴이라는 춤이 유행해요. 댄스가 이런 재즈 음악에 맞춰서 추는 춤이 유행하는데, 그래서 이상하게 찰스라는 말이 그때 빈번히 등장해. 근데 왜 찰스가 등장하느냐 하면, 재즈 이덥, 자이브에스 이렇게 나오니까 뭔가 분위기 자체가 후끈한 것이 이 홍등가, 사창가란 말이에요. 모든 사창가나 나이트클럽에는 뭐가 있냐면 삐끼들이 있어. 웨이터 혹은 삐끼들, 호객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도 왜 나이트클럽 가면 명함 보면 지 이름 씁니까? 지 이름 안 쓰잖아, 그 사람들이. 보통 근데 저는 솔직히 조용필 시대 다음으로는 안 가봤어, 그런 데를. 요새는 누구 이름이 제일, 유현진이 제일 많으려나? 뭐 박찬호도 많았었고, 요새는 누가 제일 많아요, 나이트클럽의 그 웨이터들 이 명함에? 강호동? 왠지 올드하신 분 같은데요. 이거 안 가본 척 하지 말고 요새 누가 제일 많냐고. 예? 싸이? 그럴만하다. 그러니까 나이트클럽에 우리 저기 아저씨들 좀 명함에 자기 이름 쓰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잖아요. 다 예명을 쓰잖아. 마찬가지로 그 당시 뉴올리언즈들의 삐끼들 중에 제일 많은 이름이 찰스였대. 그래서 찰스, 야, 이쁘냐? 뭐, 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이 찰스가 됐다. 뭐, 이런 어이없는 주장을 하는, 이것도 학설이라고. 그런데 어쨌거나 간에, 이게 재즈의 언어에 대한 1, 2, 3, 뭐 또 더 있어요. 여기서 더 나가면 이제 이때부터는 엽기의 수준이에요. 근데 더 있긴 한데, 하여튼 1, 2, 3, 금은 동메달의 어원에 관한 논을 다 합쳐보니까 여러분 딱 어떤 느낌이 듭니까? 왠지 재즈의 원을 설명하다 보니 뭔가 재즈가 동네 분위기가 조금 끌적지근해. 게다가 이 동네가 뉴올리언즈라며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마다는 다 뭐가 있다? 사창가, 창녀촌이 있단 말이에요. 가령 뭐 인천의 옐로우하우스, 목포의 사막도, 부산의 완월동, 뭐 제가 다 가본 건 아니에요. 그럼 뭐 함부르크, 암스테르담, 뭐 거기는 가봤어요. 근데 관광으로. 근데 그런 홍등가의 분위기가 이루어진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행위, 매춘, 호객. 그래서 뉴올리언즈로 우리는 이제 그런 동네의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진 음악이에요. 여러분, 저 뉴올리언즈를 딱 보면 뉴는 영어고 뉴올린즈가 자세히 딱 보면 이게 딱
이게 어느 나라 어원을 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야, 불어죠, 불어. 오를레앙이에요, 오를레앙. 뉴 오를레앙. 이 얘기는 뭐냐면 미시시피 하구에 있는 이 항구 도시가 속한 주 루이지애나 주가 본래는 영국령이 아니라 프랑스의 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애들이 건설한 식민지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놈들이 이게 언제 그 앵글로색슨 영국 쪽으로 넘어가느냐면 나폴레옹 전쟁, 웰링턴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지고 이제 프랑스가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했기 때문에 그때 영국한테 그때서야 1813년에 이제 1814년 빈 회의 전에 이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주인이 프랑스였어. 그러다가 영국에 들러갔어요. 프랑스와 영국은 바로 붙어 있지만 한국과 일본만큼이나 완전 서로가 아주 앙숙인 관계죠. 그리고 굉장히 컨셉이 다른 나라입니다. 일단 미국의 주류가 되는 앵글로 섹슨계들은 발음만 딱 들어도 딱딱하죠. 딱딱하고 엄격하고 권위적이고 교조적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식민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프랑스 애들은 약간 한랑하고 생각이 좀 없고 철없고 생각나는 대로 짓거리다가 나중에 존나 후회하고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좀 그런 컨셉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쪽은 프랑스가 통치할 때부터 굉장히 상대적 또 항구, 게다가 항구 도시 다 보니, 게다가 또 노예항이다 보니 이미 노예들이 아프리카에서 잡혀오기 전부터도 여기에는 각종 백인들로 일종의 인종의 용광도를 이루었던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엔 다 백인이지만 백인들끼리도 이 등급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앵글로색슨은 지들이 백인 중에서 유일한 적자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완전 개새끼들이지 한마디로. 특히 아일랜드는 거의 짐승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백인들, 그래서 알란 파커 감독의 커미트먼트라는 진짜 정말 좋은 훌륭한 그 음악 영화가 있는데요. 그 아일랜드계 백인이 더블린에서 R&B 밴드를 만들어. 그 공부를 해. 오디션 공부를. 그러면 동네 양아치들이 와가지고 할 일도 없으니까 막 하면서 오디션 보면서 물어요. 그 광고 낸 주인공한테. 아니 근데 우린 백인인데 왜 R&B를 해야 돼? 그러면 그 주인이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린 유럽의 흑인이니까. 뭐 이런 막 알로그로 막 가득 차 있는 재밌는 영화인데요. 아일랜드는 정말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게다가 또 특히 또 걔들은 프로테스탄트다 보니까 가톨릭계, 특히 이렇게 스페인계, 이탈리아계, 프랑스계, 뭐 혹은 그리스 정교 쪽 그리스계 이런 백인들을 굉장히 이주 백인 이하로 취급합니다. 그런 그 동네에 그래서 독일계, 뭐 폴란드계, 스페인계, 이탈리아계 이런 애들이 초기에 이민 올 때 동부 쪽에 가봐야 거기는 앵글로색슨이 다 진치고 있으니까 낑겨들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들이 이민 올 때도 이미 프랑스령 쪽으로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미 이 동네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백인들 문화들로 이미 섞여 있는 데다가 시커먼스들까지 와가지고 이게 완전 정말 이게 처음으로 이제 국제도시가 된 거예요. 뉴올리언스가. 컬러풀한. 게다가 또 이 프랑스 애들은 좀 상상력이 좀 뛰어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앵글로색슨 지배 지역에서도 흑인 노예들이 있었지만 앵글로색슨계들은 그렇게 흑인 여자 노예들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게 걔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해서가 아니라 흑인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건드린 거야 대충. 근데 프랑스 애들은 워낙 호기심도 많고 뭐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건드렸어. 흑인 노예들을. 그래서 프랑스계 백인 남자와 흑인 노예 사이에 혼혈도 굉장히 많이 태어났어요. 이것을 이제 크레올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이 프랑스 애들이 또 훌륭한 점은 뭐냐면 어쨌거나 자기 피해 반은 자기 거잖아. 그래서 얘들을 완전 노예 취급은 안 하고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정도 혹은 중학교 정도의 가장 기초적인 그런 공부도 좀 시켜주고 좀
농장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좀 뭐 서비스업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일을 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크레올이라는 존재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바로 재즈가 어떻게 진화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재즈는 아까 말했지만 연주음악이라 그랬잖아요. 악기를 연주한다는 거, 여러분들 중에서도 악기 하나 연주하기가 해보시면 알겠지만 뭘 하나 제대로 악기를 뭐 한 곡을 연주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아시죠? 농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애가 악기를 연주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나마 유색인 중에서 악기를 접하고 그나마 그 악기를 초보적이나마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던 최초의 유색인은 크레올들이었어요. 물론 백인들로부터 교습을 받았고 백인들의 악기로 했겠지. 결국 이들의 후예가 이제 20세기에 재즈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재즈로 가기 전에 이 크레올들에 의해서 19세기 말에 만들어진 연주 양식이 하나가 있어요. 그걸 렉타임이라고 합니다. RAGTIME. 주로 이건 피아노로 하는 거야. 관악기가 아니라. 이 렉타임 중에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곡이 있어요. 바로 그 The Entertainment. 역시 그 크레올 출신인 스커트 조플린이라는 유색인이 만든 곡인데요. 나중에 1971년에 조지 로이 힐 감독이 만든 스팅의 주제가가 바로 이 크레올들이 만든 렉타임을 갖고 와가지고 영화에서 주제음악으로 써가지고 대박을 쳤죠. 그래서 이 크레올들의 렉타임을 반은 백인들 거야. 완벽하게 이거는 백인들한테 배워서 백인들의 악기인 피아노를 가지고 이 렉타임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렉타임을 이제 재즈의 전신으로 보고자 하는 또 많은 그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재즈라고 하는 것은 백인들 거에서 백인과 흑인이 반쯤 섞인 크레올들로 넘어왔어.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오리지널 시커먼스들로 이렇게 넘어오는 이런 이제 그 짧은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 진화의 과정 속에 있게 된 거죠.